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주말 내내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시장에 충격을 안기면서 비트코인은 39,000달러 주변으로 주저앉은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황 자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글로벌 곳곳에서 외교적 노력의 모습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둘러싸고 서방 측은 프랑스와 미국이 내가 이번 거 해결한다 이렇게 서로 나대고 있는 상황인데 21일에는 프랑스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 또 23일에는 미국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각각 진행됩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프랑스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분기점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인談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리스크 완전 해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러시아의 행태를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을 전격 연장하기로 한 것만 봐도 여전히 긴장감 고조 상황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인 스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바이든의 경제 제재 이런 위협 CR도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리스크만큼 또는 이것보다 더 시장을 흔들지도 모를 경제 지표가 25일에 발표됩니다.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 어떤 수준으로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3월 금리 인상 여부와 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은 여론전 측면에서도 이미 리플의 완승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원 밖에서 리플 지지 발언, 분석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가 SEC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근거, 그러니까 SEC가 왜 큰 실수를 했는지가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 리플 소송은 2월 24일을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어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거시정책 변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기준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바라보고 있으면 심란한 수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됐었던 1차 지지선 4만 달러가 흐물흐물 뚫린 뒤에 지금은 39,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는 곰 세력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어버린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여러모로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금 거론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11월 고점 대비 40%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주 4만 달러 지지 테스트를 벌였지만 더 강력한 지지는 3만 달러에서 찾을 수 있고 이건 2021년도 매도세의 바닥 지점이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 신호는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이건 지난 한 달 동안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약세를 보여주듯이 45,000달러 부근의 40주 이동평균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차트 RSI는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과매도 상태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3만 달러 지지가 유지되는 한 단기 매수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28,000달러에서 3만 달러 범위가 깨지면 비트코인은 2018년 약세장에서 고점에서 저점으로 80% 하락한 것과 비슷한 추가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끔찍한 가능성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매수 세력이 39,600달러의 강력한 지지를 방어하지 못한 것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매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1,193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내려가면서 곰 세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39,600달러 아래에서 유지가 되면 매도세가 강화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36,000달러와 35,000달러 사이에 즉각적인 지지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황소 세력은 이 영역을 공격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32,000달러까지 리테스트할 수도 있다. 39,600달러 아래에서 오래 머물수록 하락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다만 반등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1,000달러 위로 밀어 올리려는 시도가 벌어질 건데 황소 세력은 새로운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45,821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반납하고 하락한 반면 금 가격은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세는 S&P 500과 동조화 움직임을 보였다.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해소되면 상승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좀 적절한 분석이라고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데 비트코인이 신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주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언제 어떤 이벤트가 계기가 돼서 이런 동조화가 깨질지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리스크 해지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관심은 참 높은데 분석도 전망도 지금 단계에서는 꽤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3대 재벌 가운데 한 명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쌀 때 사놓고 팔 생각을 잊어라. 이런 뼈 때리는 동시에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래가 비트코인을 삼켜버리려는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당신은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가격이 낮으면 계속 사라.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라. 나를 믿으면 나중에 나에게 고맙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파는 그런 악순환 떨쳐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판테라 캐피탈 CEO 댄 모어헤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말을 하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을 함께 섞어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급상승할 때 포모라는 악마가 와서 우리 귀에 속삭일 때 사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다. 시장이 폭락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게 뭔 일이여 이렇게 당황할 때 우리는 고통을 멈추고 도망가려고 한다. 당신이 정서적,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다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의 원칙을 지키자. 근데 이게 본성에 역행하는 거라 엄청 어렵다. 그래도 본능대로 투자하지는 말자. 현재 투자시장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우크라이나 리스크는 사실 쉽게 해결의 재료를 당장 찾기는 어려운 모습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그동안 서로 사태 해결의 주역이 되고 싶어서 안달났었던 미국과 프랑스가 모두 외교 등판에 나섭니다. 21일에는 프랑스와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또 23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각각 진행됩니다. 특히 21일에는 프랑스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 재료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패권을 무기로 삼아서 유럽에 대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국내 분위기 안 좋은데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통해서 전쟁으로 모든 시선을 주목시키는 나름의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하는 짓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점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들이 문제 해결 생각이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지점들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을 통해서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 마치고 벨라루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바로 그 직후에 당초 20일에 끝내기로 했던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을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뒤통수까지 치면서 구라 실력을 선보인 건데 그만큼 지정학적 긴장감을 유지시키면서 나름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참 많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이런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양자 모두 수락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장 이뤄질 가능성, 그러니까 외무장관들 다 이렇게 합을 맞춰놓고 정상들 만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중대 분기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꽤나 복잡한 정치 외교 역학 구도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금 시장에 충격을 안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25일 발표되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연준은 근원 PCE를 2%대로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12월 근원 PCE는 이미 전년 대비 4.9%나 오른 상태입니다. 연준의 목표치를 2배 이상 넘겨버린 상태여서 과연 시장의 예측치가 4.8% 이게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방향과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자본시장 전반을 둘러싼 분위기는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리플 측을 외곽에서 지원 사격해왔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SEC가 리플 소송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윌리엄 힘먼 전 SEC 기업금융부 국장의 연설에 주목하면서 해당 연설은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의 연방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대중에 알리고 있다. 실제로 SEC 규정은 윌리엄 힘먼의 공개 발언을 SEC 기업금융부의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본다. 힘먼의 발언이 개인의 입장이라는 SEC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법원은 SEC에 힘먼의 연설 초안이 담긴 이메일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인데 SEC는 내부 기밀 보호를 주장하면서 다시금 법원 판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월 24일이 꽤 중요합니다. 이날은 2018년 SEC 위원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의 증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팅한 회의 내용을 SEC가 법원에 제출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이즈먼 SEC 위원은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문서로 제출이 되면 사실상 리플 측이 승기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2018년 SEC 위원이 비증권이라고 했다가 2020년 갑자기 증권이라고 소송을 냈다. 이게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회의 내용이 중요한 게 리플이 SEC와 미팅을 했는데 SEC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말한 게 확인이 되면서 2019년 3월 코인베이스가 XRP를 상장하는데 하나의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시 코인베이스 내부 법률팀 역시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고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상장을 시켰던 겁니다. 물론 코인베이스 역시 이때 법률 검토 과정에서 SEC와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SEC의 스텝이 어느 부분에선가 어떤 이유에선가 아주 강력하게 꼬였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고 이 중심에 제이 클레이튼 당시 SEC 위원장과 윌리엄 힘먼 당시 국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월도 이제 마지막 주로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리플 소송의 디스커버리가 종료된다라는 측면에서 더 관심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월 28일까지 모든 디스커버리가 마무리가 되면 법원은 이걸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합의가 됐든 기각이 됐든 이런 걸 결정하면서 소송의 방향성에 대해서 갈래타기에 나서게 됩니다. 분위기 자체는 SEC가 워낙 불리해 보이고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 리플 역시 빨리 미국 상황 마무리 짓고 생태계 확장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각 또는 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양측이 워낙 감정적으로 격화된 상태여서 끝장 보자 이렇게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론전에서 이미 SAC가 수세에 몰린 만큼 괜히 정식 재판으로 갔다가 배심원 판결로 가버리기라도 하면 SAC는 망신 중에 개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측 시나리오 가짓수가 꽤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또 맥락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